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2,000여 종의 버섯이 서식하고 있고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버섯 재배 방법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우리 식탁에 버섯이 친근한 식재료로 오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데요. 지금 시장에 이름도 이색적인 다양한 버섯들이 선보이는 것은 많은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접한 버섯 사진에 매료되어 버섯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경기버섯연구소 최성우 대표와 함께 흥미로운 우리 버섯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경기버섯연구소의 최성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평소에 버섯을 즐겨 먹는 편인데요. 네. 요즘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섯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버섯은 지금 표고버섯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쌈 이제 느타리 버섯, 예. 느타리 버섯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내에서 손꼽히는 버섯 연구자이시면서 또 농장을 직접 경영하시는 또 농업인이세요, 그렇죠? 버섯 농장의 규모 또 현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농장은 이제 중간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6천 평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2만 평 정도는 이제 산이고요. 예. 그 산은 이제 양양에 있어서 이제 송이버섯, 그다음에 능이버섯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것을 한 10년 전에 이렇게 사놓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에 예. 농장이 한 6천 평 정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매출 규모로는 어느 정도? 지금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제가 목이버섯을 이제 재배 연구를 한 거의 8년 동안 그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 그 매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한 7, 8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연으로 농업과 이제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농업과 관계를 맺게 됐는가요? 제가 농업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한 것이 미생물학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미생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그때 대학원 이제 논문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때 입사원서 대기업의 입사원서 이제 연구소 같은데 이제 취직하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우연히 이제 선배가 진흥청에 연구사로 계셔가지고 예. 한번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서 예. 그분의 책상 뒤에 사진이 요만한 사진이 있었어요. 예. 그 사진 액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슨 버섯인지도 몰랐고요. 버섯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미생물 전공했으니까 저 곰팡이니까 저걸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선배님한테 그거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옆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옆에 갔더니 기계 시설에다가 이제 자동화 시설로 해서 깨끗하게 건물로 판넬로 해서 깨끗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병재배, 팽이버섯 재배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농가에 이제 보급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한 12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실습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실습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크림벤치에서 이 미생물을 다루는 것을 이렇게 실습해보고 여러 가지 그냥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학교에서
대학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할 때 뭐 한 4, 5년 정도 그것만 해왔었기 때문에 예. 저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예. 생각 때문에 저것은 저렇게 공부도 안 하신 분들도 저렇게 애써서 하시는데 공부한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바로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미생물을 전공을 하시고 또 좋은 직장에 그 취업도 할 수 있는 그 마당에 이제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나 주변의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반대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역시 이제 어머님이 뒤에서 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어머님이 잘 아버님을 설득하셨는지 해가지고 아버님이 땅을 좀 한 3,000평 정도 농지를 좀 사주셔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자금을 좀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 보급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이제 재배사를 짓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버섯을 시작하셨는지요? 제가 그 진흥청에서 이제 처음에 접했었던 것이 팽이버섯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보급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팽이버섯을 시작을 처음 했습니다. 그 연구라든지 뭐 이런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이제 버섯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팽이버섯 농사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팽이버섯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팽이버섯 가격이 제일 낮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것이 팽이버섯이었거든요. 그 일식집에 가보면 그 음식에 이제 그 모양 내기 위해서 용도로 몇 가닥 올려놓을 정도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버섯이었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미생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다른 분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농가보다는 빨리 정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게 됐고요. 그래도 버섯을 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 어떤 것이었을까요? 힘들었었던 것은 그 초기에 제가 버섯을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살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배지 살균이나 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살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학교 실험실에서 쓰는 조그만 소형 살균속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이렇게 밑에 바닥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려서 이제 살균을 증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2년 정도 제가 시작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살균소설 문을 열 때마다 물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간과했었는데 이것이 살균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요. 오염이 많이 나고 버섯도 생산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것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 기계들이 이렇게 이제 시설로 해가지고 버섯 재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국내산 버섯 재배 기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이 좋지를 않아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좀 허접했거든요. 뭐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의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기계 수리하러 다니고 추울 때도 그렇고 더울 때도 그렇고 손이 꽝꽝 얼고 아니면 땀이 뚫뚫뚫 흐르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기계만 손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렴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섯이 이제 팽이버섯인데 이렇게 팽이버섯이 이제 대중화되기까지는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뒤에서 묵묵하게 많은 노력을 해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으네요. 아까 말씀드렸지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해소를 했는데요. 해소하고 나서 이제 정상화시키고 난 다음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균 다루고 종균을 만들고 생산 판매까지 다 해야 되는 형태의 시스템의 재배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농가들이.
그런데 이제 이 미생물을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종균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종균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전국에 전균을 싣고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종균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 재배사를 보고 저한테는 오픈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픈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버섯 재배사를. 근데 저는 이제 그 종균을 공급해주고 이제 다른 농가하고 비교를 해보고 하면서 농가의 어떤 특성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들이 전부 다 달랐어요. 어떤 데는 시설이 굉장히 좋은 데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허접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형태의 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농가를 방문하고 제가 이제 버섯을 이제 재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그 농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겪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연구하시고 생산하고 시장에서 잘 이제 판매도 하시고 하는 팽이버섯을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접으셨거든요. 제가 한 15년 정도 만에 정리했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제 여기 이제 저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요. 그 도로공사에 수용이 됐어요. 저희 농장이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접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모기버섯을 매달려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거 하려고 또 역시 또 이렇게 그렇게 그렇군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주종목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새로운 종목을 선정하실 때 어떤 이유 어떤 배경이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 이제 농장이 이제 수용되고 나서 수용되기 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죠. 제가 다시 팽이버섯 농장을 다시 꾸밀 건가. 한 1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시작을 할까 하다가 어머님은 또 너 그만큼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건물을 건물을 상가 건물을 사서 상가 건물 임대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는 젊고 그때 45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아직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농지를 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선정한 종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표고버섯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 표고버섯은 비닐봉지에다가 톱밥을 넣어서 재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병에다가 플라스틱 PP병에다가 자동화 돼 있는 시설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형태의 병재배버섯을 해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톱밥을 넣는 것은 아무래도 비닐류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유연하다 보니까 그 수동으로 반작업, 손작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병재배할 때는 하리라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병재배를 접근하다 보니까 이 비닐봉지에다가 톱밥을 넣어서 재배하는 방식인 이 방식으로 재배해만 되는 그 표고버섯을 해야 되겠다. 어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신경 써서 이제 표고버섯 하다가 탈북자가 제 농장에 오게 됐는데요. 그 탈북자가 그 탈북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 그 모기버섯 농장에 일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기가 모기버섯을 잘할 수 있으니까 모기버섯 재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을 좀 도와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기버섯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기버섯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표고도 하고 모기도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중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이제 모기버섯의 거의 뭐 90% 이상이 모기버섯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수익성이 좋은가요? 지금 이제 모기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이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버섯이라고 보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버섯들이 그 병으로 재배하는 버섯들이 일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예. 생산 기술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병재배 시설, 병재배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싸게 이제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그것도 또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기버섯은 앞으로 수출 작물로서도 굉장히 유망한 작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기버섯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주 수출 대상은 중국을 생각하시는가요? 수출 대상은 이제 일본이 가까운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에 다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팽이를 시작해서 한 15년 하시다가 이제 표고버섯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모기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이 각 그 품종별로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생산 기술 측면에서 어려움, 또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재배 형태로 하는데요. 완전히 자동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그다음에 또 건물 자체가 이제 완전히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서 365일이 그러니까 같이 환경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표고버섯하고 모기버섯은 그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그 표고버섯도 이제 옛날에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실내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생산성 때문에 이제 자꾸 들어오고 있고 옛날에 지금까지는 표고버섯을 이제 품질로 많이 이렇게 뭐 봐주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택의 방법을 이제 품질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하우스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소득에 이제 농가 소득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실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냉난방 시설을 갖춰서 표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자동화 시스템이 돼. 네, 자동화 시스템으로 좀 바뀔 것 같은데 이 모기버섯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올 수 없고요. 모기버섯은 그 하우스에서 햇빛이 이제 투과가 되잖아요. 햇빛이 투영이 되는 그런 형태에서 햇빛을 받아야만이 받고 키워야만이 되는 그런 버섯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기버섯이야말로 그 팽이버섯보다도 표고버섯보다도 이 모기버섯이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어떤 그 어려운 버섯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그 모기버섯은 재배 관리가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기버섯은 비용도 덜 들어가고요. 생산성도 상당히 좋은 버섯입니다. 그렇군요. 기술만 갖춰지면은 생산성 좋고 수익성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그 팽이버섯과 표고버섯 또는 뭐 모기버섯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시장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그런 정도 되고요. 그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버섯이 느타리 버섯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새송이 버섯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팽이버섯. 네 번째가 표고버섯.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망가닥이라든지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든지 그런 버섯들이 있는데 지금 모기버섯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이제 초창기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모기버섯을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 규모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이제 그 수출 상품으로 지금 이제 생각하시고 글로 지금 전환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현재 수출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일부 조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면서 이제 그 호주나 이런 그 유럽 시장에서 다른 버섯도 좀 갖다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구색을 맞추는 구색을 맞추기 있는 용도로 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혹시 뭐 정부나 다른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어떤
아직 수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생산량이 국내에서 목이버섯이 그 소비되는 양이 중국 걸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양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양송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5번째 정도의 소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목이버섯이 우리 그 대중 음식점인 이제 중국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비되는 양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양송이 버섯 수준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었어요. 예. 지금 빨리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입을 빨리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일부 구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수출하는 정도고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은 농가 수가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는 시기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농가들이 목이버섯을 양질의 목이버섯 안정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국내 그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이제 기술이 그렇게 확산이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우리 대표님께서 목이버섯을 생산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그 개발을 하셨는지 기술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목이버섯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팽이버섯 그다음에 표고버섯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재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비닐봉지에다가 톱밥을 넣어서 배양하는 데 있어서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배지를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그 배지를 만드는 방법을 중국식으로 중국은 배지가 짧아요. 근데 저는 이제 2배의 길이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가 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 40년 넘게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까 그것이 표준화돼 있고 규격화돼 있는데 그 중국처럼 해가지고는 우리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2배로 키워가지고 중국은 2개를 만들 때 저는 하나를 만든다.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배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액체 종균과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저 중국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재배 기술을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주변의 어떤 농가의 기술 이전도 어떻게 활발하게 좀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제 현장 실습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정원,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농정원이라는 곳에서 위탁 교육을 제가 일반 농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인 그다음에 이제 학생, 고등학생들, 농고 농대생들 이런 위주로 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2015년도부터 그 교육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모두 다 버섯 재배하고 있는 건 아니시고요. 그래도 대부분들이 이제 목이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국내 시장에는 그 값싼 중국산 이제 목이버섯이 그 시장을 아마 점령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국산과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라든지 품질 차이는 어떤가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중국 것과 우리나라 것의 비교가 이제 지금 중국 것이 굉장히 값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형태를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굉장히 싸게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 현지에서도 이제 지금 뭐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싼 가격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이버섯은 참나무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참나무 수득이 어렵습니다. 나무 자원 확보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실수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초본류 그러니까 목화 가공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 가공품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 예. 그다음에 면화 부산물 초본류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버섯 재배에 배지 원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작물들은 전부 다 약을 뿌리는 작물들이잖아요. 약을 예. 쓰잖아요. 예. 농약. 농약을. 과수라든지 이런 옥수수라든지 예. 면화라든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예. 그 원재료를 활용을 해서 이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그 참나무 톱밥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는 참나무는 그 산에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루어져 있는데 참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참나무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이 목이버섯을 재배를 해준다고 한다면 예. 중국 시장으로도 우리가 어떤 고급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품질 면이나 또는 그 안전성 면에서 우리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인데, 다만 지금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산하고 경쟁하기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중국산에서 그 판매 수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그건 WTO 규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 정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목이버섯이 이제 지금 수입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목이버섯의 품질을 잘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이제 재배하다 보니까 목이버섯은 이런 정도의 품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된 목이버섯은 품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입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이 품질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낮은 품질의 것을 수입해다가 팔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산도 이제 일부 이제 생산이 돼서 이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품질이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좀 수입하다 보니까 가격 격차가 이제 옛날에 5배에서 한 3-4배 정도로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뭐 적어도 한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은 품질 경쟁력으로 커버를 해서 중국산하고도 어렵지 않게 경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버섯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이 그 배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지금 그 목이버섯은 이제 참나무 그 톱밥을 이용한 그 배지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배지가 우리가 이제 버섯을 재배하다 보면 이제 배양 단계와 생육 단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배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우리 버섯 생산에서 80% 이상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닐봉지에다 톱밥을 넣어서 살균한 다음에 버섯균을 목이버섯균이든 표고버섯균이든지 그 배지 안에 꽉 채워 넣어야 돼요. 거기까지 꽉 버섯이 이제 균사가 꽉 채울 때까지 관리만 잘 되면 버섯은 이제 거의 수확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관건은 그 배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꽉 채운 데까지 드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그 이후에 성장하는 단계보다 생산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그 버섯 그 재배하는 기술의 핵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배지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재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비닐봉지에다 톱밥을 넣어서 재배하는 방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그 버섯의 강국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제일 처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재배 부분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재배는 오히려 일본을 따라 올라섰고요. 그것이 이제 병재배는 이제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자원이 우리가 이제 병재배의 원료로 쓰여지는 것들이 거의 이제 그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재배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려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표고버섯 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를 농가에서 많이 농가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만식, 일본식, 중국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톱밥 표고 재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방식이 다 쓰여지고 있어요. 일본식, 대만식, 중국식.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래에는 이제 거의 최근까지는 이제 대만식이 거의 주종을 이뤘고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에 이제 표고버섯 소비가 많고 생산하는 농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배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대형화된 배양센터가 산동성에서부터 이 한국에 가까운 데에 이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원산지 관계 때문에 그것을 중국에서 배양된 배지를 갖다가 한국에서 수확을 했을 때 생산했을 때 그것이 중국산으로 해야 되냐 한국산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많이 오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빨리 좀 중국식이 장봉배제 긴 형태의 생육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생산량도 많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품질은 다소 떨어지나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귀농하는 농가들이 많죠. 요즘에 농가에 이제 다시 귀농을 해서 버섯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이제 중국산 배지를 갖다가 생산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빨리 중국의 배지 배양 기술을 우리가 빨리 확보해서 국내산으로 빨리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 아직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우수한 품질의 그런 생산 기술이 빨리 확보가 돼서 이제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면 이제 중국산하고도 뭐 국내에서 또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그렇게 가능할까요? 글쎄 지금 이제 산림조합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버섯과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는데요. 이제 버섯 농장을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 또 제품력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석사학위 받고 이렇게 이제 제가 박사학위는 이제 흰무기 버섯으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근데 버섯으로 이제 했는데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연구도 좀 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제 박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자체 교육장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출강도 하신다는데요. 네, 강사로. 강사를 해. 뭐 어떤 것을 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농수산대학에서 이제 가르쳤던 것은 이제 미생물학 예. 그거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지 재료 예. 공학이라는 그런 두 과목을 했습니다. 예. 버섯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이제 교육생들도 있고요. 또 위탁받은 기농 그 예비 기농인들 또 교육들 시키는데 가장 강조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버섯이라는 것은 다른 작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물하고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죠.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동식물이기 때문에 환경 적응이 뛰어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버섯은 곰팡이에요. 미생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래서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예. 얘가 이렇게 확확 바뀌고 난해하죠. 관리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섯은 조금 더 조금 이렇게 지식을 미생물학에 대한 어떤 생물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버섯을 시작하시는 것이 예. 저는 굉장히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학교에서는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이론과 그 실질적인 경험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버섯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 이렇게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버섯 재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예.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외부 환경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상당히 저기 했는데 우리 농장의 지금 환경도 한 2, 3일 전부터 예. 밤에 온도가 뭐 14도,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 전만 해도 22도, 24도 정도 있었거든요. 밤에 온도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예. 그리고 또 비가 왔을 때, 또 해가 떴을 때, 예. 또 구름이 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 외부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버섯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온도, 예. 그다음에 습도, 또, 예. 그다음에 산소, 환기,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오늘 하루도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예. 이게 환경이 이런 조건들이 확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것이 조금 약간 3차원적인 그러니까 이제 버섯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습도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한데요. 예. 온도가 낮으면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예.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원리를 예. 그냥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모기버섯을 재배할 때는 그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서 버섯 재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관리를 해주면 이제 습도 유지는 수월한데 예. 반면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예. 버섯이 좀 덜 자라고요. 예.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예. 온도가 높아지는 환경이 되면 버섯은 빨리 자라는 대신에 금방 그 수분이 날아가서 건조가 일어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품질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그 세심한 대응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께서 이제 버섯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요. 버섯과 관련해서 이것은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목표하는 것은 행복한 농촌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목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안정된 수입이 이제 돼야 되겠죠. 농가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내수 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농산물들은 그렇죠.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목이버섯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목이버섯은 건조가 가능하거든요. 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해서 이제 물에 이제 침전시켜도 그 원래 그 상태가 복원이 되고요. 그대로 질감과 맛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목이버섯은 상당히 앞으로 수출 작물로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해서 목이버섯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지금 중국이 이제 99.9%를 생산합니다. 예. 전 세계 생산량과 소비량을 그렇군요. 예. 99.9%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한 8년 동안 이게 버섯을 배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경쟁력 있는 효율적인 값싸게 농가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배양 기술을 이번에 제가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값싼 배지를 농가에 공급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하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것도 목이버섯은 이제 전국의 아무 곳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조건이 버섯을 키우기 위한 조건은 이제 바람이 잘 불고, 그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이 많고, 그다음에 일교차가 심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목이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과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귀농을 해서 목이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분들을 한 군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서 모아서 이제 수출 단지화를 시켜가지고 서로 상호 교류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품질의 균열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가가 절감이 되면서 수출했을 때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해외 시장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행복한 농업인이 되지 않을까. 행복한 농업인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 보다 나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이제 많은 그 동료 농업인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주제넘게 이렇게 주저주저리 버섯 가지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우리 현장 교수님들이 계셔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해준 현장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상당히 역량이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농업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골에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장남이어서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 몇 가지 부류를 있겠지만 그것이 두 부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옛날 기반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지금 일궈놨는데 아주 훌륭하시고 몇백억대의 어떤 매출을 올리시는 그 농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선도 농가들의 어떤 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후배 농업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봐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해외 농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농업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농수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암축산대도 있고 그다음에 농고, 농대 이런 학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우리 농업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사계절이 뚜렷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서 농사를 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술도 좋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빨리 연마해서 해외 농업에 좀 눈을 돌려서 해외 농업에 경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현장 교수님들의 하여튼 역할이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저도 열심히 하고 현장 교수님들도 다 열심히 해줄 거라고 봐집니다. 대표님께서 재배하시는 그 버섯 농장도 앞으로 또 그 성장 발전을 하고 또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수입 접종 배지에서 생산한 버섯에 국내산 단독 표기 대신 접종 배양 국가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섯 생산자들은 이 경우 사실상 중국산 버섯이라며 수입산 표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산 배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양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 우리 식탁도 보다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